인류가 진화하면서 매일 얼굴을 씻게 된 지는 참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에 비교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홍대미남 닥터 산입니다. 얼음! 피부 응급조치, 이거 정말 응급 상황이니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어떤 자극을 받았거나 아니면 알러지 등등으로 인해서 붉어지고 따갑고 그렇다면은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말아야 할지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진영 씨가 흰머리가 안 나고 되게 젊음을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뭘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뭘 안 먹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영상이 좀 떴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피부가 갑자기 염증이 생기고 따갑고 붉어지고 한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입니다. 가만히 있고 좋은 상태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부에 무언가가 닿았거나 뭔가를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자외선이 많이 쐬었거나 아무튼 어떤 자극이 피부에 가해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원인인지 저희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웬만한 자극이 갈 건 다 피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 토너도 굉장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토너의 성분에는 얼굴을 좀 이제 청소해 주는 그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토너도 조심해야 돼요. 유일하게 해야 될 건 물을 잘 먹고 가습기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습도를 좀 유지해주고 얼굴을 그대로 놔둬줘야 돼요. 갑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됐다고 해서 자극되는 클렌징 폼으로 박박 씻는다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최대한 안 하고 굳이 해야겠다 싶으시면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를 전부 하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얼굴이 상태가 약하고 자극이 됐을 때 마스크팩을 올리고 뗄 때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팩도 안 하시는 게 장땡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길게 돌려서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십니다. 이 이후에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인이 뭔가를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최근에 평소랑 다른 행동을 무언가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쓰던 화장품을 써봤는지, 심지어 자동차를 오래 타서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람 면역 체계가 조금 살짝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얼음 하셔야 됩니다. 얼굴도 너무 많이 씻으시면 안 돼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매일 얼굴을 씻게 된 지는 참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에 비교해서 인류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너무 많이 씻고 있습니다. 매일 너무 자주 씻는 것도 자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안을 한다 그래도 최대 하루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서 좀 쉬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살이 탔을 때 우리가 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또는 열에 의해서 탔습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열에 의해 자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걸 뭔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차가운 팩을 한다든지 차가운 물을 좀 찜질을 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피부가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극이 안 되도록 비비거나 어떻게 자극을 주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약해지고 자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열을 받으면 당연히 피부가 데미지도 받았겠지만 그만큼 물도 증발되고 건조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수분 크림 정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외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 정도로 해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피부과에서도 바르는 약들이 있습니다. 연고나 그런 정도는 피부과에 가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바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하는데요. 1도 화상은 말 그대로 화상을 입어서 빨개진 겁니다. 딱 빨개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차가운 걸 대는 겁니다. 이제 민간요법 같이 들리겠지만 차가운 걸 최대한 빨리 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그 무언가 있는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집어서 차가운 걸 최대한 빨리 대주고 그것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며칠 내에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도 화상이에요.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집이 터지든 안 터지든 드레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거는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어떤 흉터라던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고요. 물집도 좀 심하게 잡히고 그 피부층이 깊이 손상이 되면은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고로나 아니면 일반적인 드레싱으로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던가 뭐 등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도 화상입니다. 물집도 생기고 피부 색깔도 이상해지고 실제로 피부 전층이 이제 손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피부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무조건 가셔야겠죠. 그리고 4도 화상은 피부만이 아니라 뭐 근육이나 뼈 등등 여러 가지 손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피부 이식으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조심해야 될 1도에서 2도의 기준, 물집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병원을 갈까 말까를 생각하시면 가장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닥터 산이었습니다.